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트릭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숨을 한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릭스타.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 부르셨죠?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호주 워킹 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 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요즘 아이들에겐 아파트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호반은 고향을 짓습니다. 아이들에게 지금 이 시간이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평택 소사벌, 시흥목감, 송파에 호반이 고향을 짓습니다. 지은이 호반건설. 안녕하세요. 이연복 셰프입니다. 팔도 짜장면 아세요? 갓 볶아낸 야채에 불맛 돋는 춘장을 쫙! 이래야 진짜 짜장면이죠. 오늘 팔도 짜장면 한 그릇 어떠세요?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팔도 짜장면. 용인과 동탄 더블 생활권. 이 편한 세상 용인 한숲시티. 6개 테마파크와 단지 내 원스톱 교육. 750m 스트리트몰을 갖춘 6,800세대 신도시급 대단지에서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세요. 이 편한 세상 용인 한숲시티. 10월 분양. 문의 1899-7400. 대림. 신율의 출발 새 아침. 한일 정상회담에서 조속히 처리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위안부 문제요.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여러 가지 장애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위안부 소녀상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죠. 또 전 세계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도쿄에서도 폭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장소, 우리가 참 기가 막히다고 맨날 바라보는 바로 그곳, 야스쿠니 신사인데요. 자, 이 문제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현지 연결하죠. 일본 도카이대의 김경주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본 도쿄, 야스쿠니죠, 야스쿠니. 그죠? 네. 야스쿠니 신사에서 폭발 사건이 일어난 건 확실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폭발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좀 치졸한 소동으로 끝났는데요. 예. 말하자면 그 야스쿠니 신사 구석에 있는 남성용 화장실, 그 개인실에서 말하자면은 그 펑 하고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와서 예. 말하자면은 폭발물 제거단까지 포함해서 이제 경찰차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일제히 출동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 벽면이 그을린 정도였다. 그러나 천장에는 한 30cm 정도의 구멍이 나 있어서 이 관련을 이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예. 시한 폭탄은 아니고 말하자면은 시한식 발화 장치가 이제 설치된 걸로 보이죠. 그리고 또 그 폭발을 시도했던 장소가 그런 의미에서 야스쿠니라는 그 일본 사람들한테는 좀 특별한 상징이 있는 곳이고 또한 거기에 그 구석진 화장실이다 보니 이것이 말하자면 그 파리 테러와 관련된 일종의 그 과격파에 의한 테러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일본 특히 동경도민들한테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안 그래도 그 파리 테러 때문에 일본의 경찰도 그 보안 태세,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도심 곳곳을 이제 잘 경계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상당히 불안하다 이런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죠.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야스쿠니한테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언론 보도 잘 안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언론 보도 자체는 지금 일단 그 머릿 기사로는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알려진 내용이 워낙이 별로 없고, 정말
정보에 따라서는 그 방범 카메라에 CCTV에 그 한 남자가 이 종이봉투를 들고 들어가는 게 이제 목격이 됐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어떻든 그 일본 경찰로서는 상당히 이게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기는 한 거죠. 근데 뭐 일본 경찰의 곤혹스러운 거라기보다도 네. 일반적으로 테러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이게 알리는 것이 목적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장소를 야스쿠니라고 선택했다는 이유 자체도 네. 실제로 뭐 인명 피해, 인명 살상을 목적으로 했다기보다는 네. 일종의 저항의 상징으로서 야스쿠니를 선택했다라는 추론도 가능한 상태 아닐까.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일본 언론이나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사건을 되도록이면 축소시키는 것이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까지는 보기에는 조금 글쎄 제 개인적인 생각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만약에 이것이 야스쿠니에 대한 반대 테러였다면 오히려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기회가 더 높은 거죠. 말하자면 그 야스쿠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과격하게 행동을 한다. 이렇게 테러까지 자행을 한다. 이것은 지금 일본 국내에서도 일고 있는 그 야스쿠니 참배의 그 찬반론의 하나의 그 굉장히 중요한 그 계기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거는 그것대로 홍보를 할 가치가 있는데 지금 좀 그렇게 보기에도 조금 너무 치졸하고 약간 좀 치졸하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시죠? 네? 치졸하다는 표현이 어떤 치졸하다는 표현이시죠? 것은 일단 수법 자체 거기에 이제 사용된 그 어떤 폭발물이라고 할까요? 그것 자체가 상당히 그 수제이기는 한데 조잡하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조잡하다. 굉장히 그 조잡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집단적으로 일으키다기보다는 한 남자가 그야말로 이렇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좀 이렇게 돌발 행동적으로 한 그 양상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야스쿠니 얘기는 야스쿠니 얘기고 또 일본 소녀상 문제요. 이 일본군 위안부, 일본군 성노예죠, 사실은. 이 소녀상 이거를 이제 아베가 철거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그죠? 물론 우리 정부로서는 이 문제를 굳이 언론에 꺼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단호하게 거절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이 일본 국민들의 여론이 이런 소녀상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있습니까? 그 일본에서 한국에게 이 소녀상의 철거를 공식으로 요구한 것은 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요. 2011년에 열렸던 한일 정상회담. 그러니까 당시 그 이명박 대통령과 일본의 노다 총리죠. 그 회담에서도 이 문제는 거론이 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렇게 그 위안부 소녀상에 집착을 하느냐 하는 부분일 텐데요. 무엇보다도 첫째 그 소녀상의 발신력이 대단하다는 거죠. 그 대사관 앞에 그 소녀상이 설치가 되면서 이제 거기서 수요 집회도 이제 계속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하나의 그 위안부 관련 운동의 하나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 이런 인식이 상당히 강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에 대해서 이 공세를 퍼부을 수 있는 유일한 구실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 위안부상이다. 그거는 무슨 뜻이냐고 하냐면은 일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안부상의 설치는 빈 조약 위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빈 조약이라는 게 뭐냐면은 1961년도에 이게 그 비준이 된 건데 국제사회에서 말하자면 그 외교 관계에 있는 국가들에 대한 어떤 예우 그것을 그 규정한 조약입니다. 그 중에 그 22조 2항에 보면은 그 모든 그 공관의 위험을 침해하는 어떤 그 품위를 해치는 그런 뜻이죠. 위험을 침해하는 모든 행동을 그 해당 국가는 방지해야 된다. 뭐 이런 의무 조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그 위안부상을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를 한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뭐 이런 구실로 지금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속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엇보다도 그 위안부 소녀상의 그 발신력이고요. 특히 그 한국 국내뿐만이 아니라 물론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것이 그 원조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위안부 소녀상이라든가 아니면 위안부 기림비 같은 것들이 계속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국내의 어떤 그 여론, 미국의 여론이라는 것은 뭐 말하자면 국제사회의 여론으로 일본에서는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상징적인 이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해 달라는 것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런데 이 와중에 이 정치인까지 나서서
이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전면 부정하는 서적을 미국하고 유럽 등지에 배포한다. 이 소식 들어보셨어요? 네네. 그 소식이야말로 일본에서는 거의 보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의 그 내용은 뭐냐면은 일본의 자민당이죠. 이노구치 쿠니코 의원의 명의로 말하자면은 뭐 미국이나 호주나 뭐 유럽 등등에 있는 역사학자나 뭐 이런 그 한일 관련 그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일방적으로 책이 보내져 온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책을 뜯어보니까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산케이 신문이 발간한 역사 전쟁이라는 책이랑 그다음에 그 일본인이죠. 오선화 씨가 쓴 일본 원제목으로 치면은 그 반일 국가 한국의 미래는 없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를 영어로 번역한 이 두 가지 책이 이제 전해져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도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이 뭐랄까요, 이 사건이라고 그러기는 뭐하고 이 기사를 접하면서 느낀 거는 실은 과거 2007년에 일본의 그 미국 하원에서 위안부와 관련된 결의를 채택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것이 일본으로서는 가장 큰 그 충격이었는데요. 마이클 혼다 의원이 말하자면 리드를 한 건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그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는 진상 규명을 하고 사죄를 하라라는 것을 명확히 명시한 그 결의문이거든요. 그때 일본의 충격이 굉장히 컸는데 그러면은 미국 하원에서 왜 이렇게까지 결의안까지 가게 됐냐 하면은 실은 그 전에 이 위안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일본의 우익들이 그때 미국의 신문에 대대적으로 이 일면 광고를 낸 겁니다. 거기서 말하자면 위안부의 강제 연행은 없었다. 뭐 20만 명이라는 것은 순허구다. 우리는 이게 굉장히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사실 부분의 일이다. 이래서 이제 미국 내에서 오히려 반감이 커져서 그 결의안이 채택된 걸로 이어졌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일본에서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 자민당에서 이제 주관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는 있지만 그런 행동을 하면 할수록 미국 내 여론은 오히려 좀 우리한테는 더 유리한 쪽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일본 도카이대의 김경주 교수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정말 요새 웃을 일이 별로 없죠. 정치는 짜증나게 하고 경제는 굉장히 우리를 근심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사회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이런 와중에 우리를 그나마 정말 웃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었던 고마운 분입니다. 바로 프리미어 12 우승을 거머쥔 국민감독 김인식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금메달, 2006년 WBC 4강, 2009년 WBC 준우승. 정말 힘들 때마다 대표팀을 맡아주셔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드셨는데, 이번에 그 우승의 원동력 뭐라고 보십니까? 예, 이제 선수들이 사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좀 약체라고 평가가 됐습니다. 예. 근데, 정근우 주장하고 이제 이대호 선수와 이제 둘이가 그래도 가장 나이가 많은 선수 중에 끊는데 그 두 선수가 전체 후배 선수들을 잘 리드를 해갖고 한테 이제 똘똘 뭉쳐서 잘 해나간 거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군요. 뭐 선수들은 당연히 좋아했을 거고 그렇죠. 근데 이번에 대회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마음고생도 많으셨죠. 추신수 선수도 못 오고 막 이래가지고요, 그죠? 그리고 또 일부 에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부상이나 혹은 다른 이유로 합류를 못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제 처음에 선발할 때는 이제 그래도 좀 괜찮다 하는 선수들이 좀 있었어요. 예. 이제 부상으로서 이제 곤란하다 해갖고 도중에 이제 탈락이 됐고, 그래서 이제 교체가 됐고, 또 막판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갖고, 또 이렇게 한 세 선수가 또 빠졌죠. 예. 그래서 한 10명 정도가 교체됐어요. 그래서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됐던 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뭐 굉장히 좀 짜릿했던 것, 그것은 무엇보다도 일본과의 경기 아니었어요? 첫 경기는 졌지만 맨 처음에 일본하고 첫 경기 졌을 때는 좀 기분이 어떠셨어요? 예,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안 되겠구나. 우선은 뭐 쳐나가지를 못하니까. 예. 오타니의 공이 워낙 좋았고. 그래서 참 이게 좀 불가항력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첫 경기였고 저희가 그 실질적으로는 그 합숙을 하면서 그 큐바하고에서 국내에서 이제 그 큐바하고의 초청 경기 그 2번밖에 없었어요. 예. 큐바 선수들의 140대 후반 공을 막상 삿포로 돔에서 이제 오타니 선수의 뭐 155kg 이상, 160kg까지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10kg 이상 차이가 나는 공을 이제 처음 접하다 보니까 상대가 안 됐죠. 예. 오타니. 근데 뭐 사실 일본은 오타니 선수 빼면 별거 없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4강전에서 일본,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8회까지는, 그러니까 7회까지는 완전히 진 거 아니에요? 3대0으로. 그죠? 그때 감독님 보실 때 게임을 포기하지는 않으셨죠? 그죠?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어요? 솔직히 7회까지는? 뭐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은 못했고, 예. 사실 우리가 그 야구 경기에서 이제 한 번의 찬스는 온다, 이런 거는 이제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그때 가서라도 한 번의 찬스는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실점을 주면 안 된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수 교체를 했고, 그게 또 잘 맞아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일본도 이제 마지막에 그 실수 아닌 실수가 또 나오는 거죠. 투수 교체가 됐고, 그때 이제 우리 선수들이 오타니의 그 빠른 그 155km 이상 되는 공을 고담 투수가 나왔을 때도 그 이제 155km가 나옵니다. 그 노리모토레 선수가. 근데 이제 그 선수가 155km는 최고대에 나오는 공이고. 예. 이제 152 뭐 이런 정도에 나오니까 오타니의 공을 보다가 그 공을 보니까 조금 여유가 생긴 거죠. 뭐 천천히 오고 뭐 슬로우 모션처럼 말해요. 그죠? 예.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일본 이기고, 자, 일본 이기고 나서 미국으로 갈 때, 그 미국하고 경기할 때 미국은 쉽게 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았고 예선전에서 저희가 그 승부치기까지 갔어요. 동점이 맞습니다. 예. 죄송한데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때 2심이 2루심이 5심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예? 아니 텔레비전 보다가 저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 그 조직위원회가 이제 앞으로 대회가 좀 더 잘 이루어지려면 지금 미국에서 이제 쓰고 있는 메이저리그에서 쓰고 있는 그 합의 심판제라든가 국내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비디오 판독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도입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미국 한 번 졌지만 두 번째는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하셨군요. 결승전에선. 예, 1번보다는 훨씬 낫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죠. 그 이유가 뭐세요? 아무래도 이제 투수가 그 오타니나 그 일본의 그 전체적인 투수들의 볼이 미국 투수들보다는 조금 한 수 위였습니다. 예. 미국도 뭐 나름대로 그 마이너리그에서 그 트리플 A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막 승격하는 선수들인데 공들도 빠르고 했지만 그래도 오타니 투수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실제 그 공 자체도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그 조금 쉬운 편이었어요. 그 오타니에 비해서는 쉬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지금 프리미어 12 끝난 다음에 국가대표팀에 전임 감독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제가 생각할 때도 그 국가대표 전임 감독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 이유는 이제 딴 게 아니고 국내 그 감독들이 그 각 팀에서 이제 자기 팀을 또 신경 쓰고 막 이러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가는 거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전임 감독제가 좋지 않겠나. 그래야 전 감독으로 하는 사람도 미리 그 대비를 해서 선수 선발이라든가 모든 거를 체크해갖고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그 제안이 김 감독님께 오면 받으실 거예요? 저는 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도 저 자신은 이제 그만하고 왜요? 위에 이제 다른 분들이 아유, 해도 되지 말씀이세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현역 감독으로 다시 한번 뛰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죠. 예. 예. 어쨌든 이번에 프리미어 12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정말 이 모처럼 국민들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참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네요. 수고하셨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프리미어 12 야구 대표팀을 이끈 김인식 감독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생태원장 최재천입니다. 세계적인 침팬지 연구가 제인 고달 선생님은 레스토랑에서 웨이터로 하여금 다짜고짜 물을 따르지 못하게 하십니다. 지구가 물 부족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물 한 컵이라도 허투루 낭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전 세계 인구 15%인 10억 명이 깨끗한 물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5년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농작물에 물을 대는 것은 둘째치고 먹을 물마저 부족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물 부족은 우리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물의 소중함을 깨닫고 생활 속 물 절약 습관을 들이는 것, 바로 가뭄 극복의 첫걸음입니다. 소중한 당신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소중한 물 캠페인 환경부와 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경제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덜고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민금융지원제도가 여러분의 희망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주거, 교육, 노후 대비 등 다양한 맞춤형 서민금융 상품 지원과 국민행복기금 채무 조정 등 신용회복에서 고용, 복지 연계 등을 통한 자활 지원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서민들을 위한 서민금융 서비스로 언제나 서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서민경제, 행복한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희망의 디딤돌 국민행복기금 캠코와 금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요즘 동탄 테크노밸리 스트리트몰이 화제인데요. 네, 동탄 테크노밸리와 동탄역 주거단지가 만나는 자리에 포스코건설이 테라스형 선큰 스트리트몰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죠. 요즘은 테라스와 스트리트가 대세죠. 동탄 테크노밸리 에비뉴아 33.1, 문의 1599-9222, 11월 오픈 예정. 포스코건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로 가장 혜택받을 사람은 바로 당신일지 모릅니다. 지금 평창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분양받으시면 용평리조트의 회원 혜택까지. 이것이 진정한 올림픽 프리미엄. 평창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분양문의 1661-9996 용평리조트. 호주 워킹 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대한민국과 프루지오가 함께 만듭니다. 누구나 부담 없는 뉴스테이에서 행복한 마을 공동체까지 당신이 더 행복한 뉴스테이. 동탄 행복마을 프루지오 12월 오픈. 1800-0277 대우건설. 11월 한 달 더 넥스트 스파크 살 땐 잊지 마세요. 하나, 하루 3,000원으로 부담 없이 사거나 둘, 삼성기어 S2를 받거나 셋. 어떤 차종이든 3년 이상 된 차종 보유 고객은 20만 원 추가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선수율 15%, 금리 5.5%, 유알부 48개월, 유효율 최고 70%, LS&T 모델 기준. Chevrolet, find new roads.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용인과 동탄 더블 생활권. 이 편한 세상 용인 한숲시티. 6개 테마파크와 단지 내 원스톱 교육. 750m 스트리트몰을 갖춘 6,800세대 신도시급 대단지에서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세요. 이 편한 세상 용인 한숲시티. 10월 분양. 문의 1899-7400. 대림. SM7 LPE의 오너가 되신다는 건 특혜입니다. 자동차세 취등록세 면제 혜택에 11월 한 달 50만 원 추가 혜택까지. 국내 최초 도너탱크의 프레스티지 LPG 세단 SM7 LPE. 지금 전시장에서 만나십시오. Better and different. 세제 혜택은 3등급 이내 장애인 및 직계가족 대상. 저예요. 대성 보일러 모델 김성령. 가스비 대성 S라인 보일러라면 어렵지 않아요. 스마트폰에 손가락만 까딱하면 가스비 걱정 안녕. 대성 S라인 콘덴싱 기술과 IoT 기술이 만나 가스비 초간단 절약. 대성 S라인 IoT 보일러.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K리그 경남FC가 박성화 감독을 해임하고 선수단 예산과 인원을 줄이는 구조조정 하나 발표했다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경남FC는 지난해 프로축구 2부 리그죠. 이 K리그 챌린지로 강등을 당했고요. 예. 올해 이 K리그 챌린지 11개 팀 가운데 9위에 그칠 정도로 성적이 좋지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이 성적뿐만이 아니라 이 전임 안모 사장이 외국인 선수 계약과 관련한 비리 때문에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요. 아하. 이 수사 과정에서 이 심판에게 로비를 했던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면서 심판 2명이 구속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예. 한마디로 팀이 엉망진창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와중에 이 박치근 현 대표가 예산과 인원을 줄이는 구단 혁신 방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이제 박성화 감독 해임도 포함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박성화 감독 당연히 반발하고 있을 거고, 박성화 감독 지금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얘기인데, 구단 운영의 문제점까지 지금 지적하고 있죠? 예, 그래서 어제 이 박성화 감독이 작심하고 이 구단 운영에 대한 불만을 표시를 했거든요. 현재 이제 계약 기간이 1년 남아 있는데 이 구단 쪽에서 1년 남은 잔여 기간 연봉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의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박성화 감독으로서는 불만이고요. 이 거기다가 이 외국인 선수 스토야노비치라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 스토야노비치가 이 9골을 기록하게 되니까 이 구단에서 스토야노비치 선수를 출전시키지 말라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아니, 골 잘 넣으면은 더 출전시켜야지.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유가 좀 황당합니다. 이 스토야노비치하고 계약을 맺을 때 구단하고 10골 이상을 넣으면은 추가 수당으로 5천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된다는 이 옵션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수당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구단이 이 스토야노비치 선수 출전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고요. 예. 이 선수들 승리 수당도 10월부터 갑자기 나오지 않았고, 또 지난 9월서부터는 아예 이 구단 직원들이 원정 경기에 합류하지 않아가지고 이 선수들 지원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죠. 경남FC가 이게 도민구단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도민구단이 또 문제가 발생한 거네요, 그죠? 예, 이게
그 안타깝게도 뭐 경남뿐만이 아니라 이 시민구단, 도민구단에서 이런 일이 계속 번복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경남이 어제 발표한 예산 방안을 보면은 물론 이제 그 예산을 줄이겠다 하는 의도는 이해는 갑니다. 하는데 과연 이 줄여야 될 예산을 줄이겠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막무가내 시기로 이 방만한 경영, 비전문 경영인이 운영했던 이 경영의 책임을 선수들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좀 생각해볼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박상용 변호사의 이번 주 사건 랭킹. 예,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사건 정리해보는 이번 주 사건 랭킹 순서인데요. 오늘도 평택경찰서장을 지낸 박상용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번에 좀 얘기 시작하기 전에 황당한 얘기가 있어요. 예. 이게 법원에서 벌써 세 번째라 그러는데 변호사시니까 판사가 판결하면 사인을 해야 된다며요. 근데 사인을 잊어먹고 1심에서 안 했는데 2심에서도 그 판사가 또 못 발견하고 대법원까지 가서 이게 다시 뒤로 우리 쉬운 용어로 빠꾸를 당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것도 항소심 재판장이 합의부인데 항소심 재판장이 서명 날인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거든요. 이 판결한 사람이 재판장이 자기가 그 작성한 판결문에 서명 날인. 1심에서 서명을 안 한 거 아니에요? 2심도 서명 안 했다고 합니다. 항소심에서. 1심도 안 하고 2심도 안 했다는 겁니다. 항소심. 근데 이게 그 불법 인터넷 도박 해가지고 그 집행유예 받은 거거든요. 근데 집행유예 받았는데 왜 상고를 했는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렇습니다. 집행유예 받았는데 굳이 상고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상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그걸 발견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아닙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그죠? 재판 다시 해야죠. 예. 참 근데 이게 업무량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판사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모든 게 다 무마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야, 근데 요새는 근데 진짜 업무량 많아지는 게 10만 원 벌금 10만 원짜리도 상고하고 그런다며요. 이 벌금 10만 원 하는 게 보통 이 무전취식 사기거든요. 예. 그냥 벌금 10만 원 내고 끝나면 될 텐데 이거를 항소하고 상고하는 이유가 들어오면은 내가 벌금 낼 돈이 없다. 그러니까 벌금 납부하는 거를 갖다 연기시키기 위해서 판결이 확정이 되면은 벌금을 내야 되거든요. 안 내면은 노역장 유치 처분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벌금 납부를 연기하기 위해서 일부러 항소하고 상고한다는 겁니다. 항소 상고 이유가 뭐겠습니까? 개중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벌금 납부할 돈이 없기 때문에 연기를 하기 위해서 항소하고 상고한다. 그러죠. 돈 마련할 시간 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이 국선 변호인이니까 돈은 안 들고요. 국선 변호인 한 사람도 있고 근데 국선 변호인 한다 하더라도 결국 뭐겠습니까? 이게 나라 돈 나가거든요. 물론 그렇죠. 벌금 10만 원 재판을 하기 위해서 국선 변호인에게 과연 지급되는 돈이 얼마일까요? 제가 볼 때는 한 50만 원. 요새는 국선 변호인 수가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하시는 분들 중에 국선을 또 선호하시는 분도 많이 생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본인 돈 마련하고 세금으로 변호사 쓰고 이러는 거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법원에서 이게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정말 진짜 사건다운 사건을 대법원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벌금 10만 원짜리 이걸 위해서 3심까지 보장한다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오히려 중간 단계로서 상고 법원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상고심 같은 경우에 대법원까지 오기 전에 상고 법원에서 걸러내자.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가지 않은 사건은 상고법원 단계에서 만들어가지고 걸러내가지고 재판을 빨리 끝내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대법관의 업무 부담은 좀 경감이 되겠지만은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게 4심 받는 거 아니냐. 1심, 2심 또 상고 법원, 그 다음에 대법원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대법관에게 재판을 받도록 하는 걸 좋아하지
상고법원 중간에 또 항소심과 대법원 사이에 상고법원에서 하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는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변협에서는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총기 사건 또 발생했는데 이것도 참 기가 막힌 게 삼촌이 말해요. 예? 조카들한테 총을 쏴서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지금 뭐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또 중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죠. 예. 그 시제 지낼 때 오대조 뭐 할아버지 그 묘소를 갖다가 그 부모님 묘로 이렇게 이장하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묘자리 문제 때문에 조카들하고 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거기서 이제 말다툼이 오가니까 그 자동차에 있던 그 엽총을 갖고서 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엽총이요, 1980년도에 총포상에서 선물로 준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에는 등록이 안 돼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등록 안 된 총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요새 그 테러 문제를 보면서 이 총은 살상무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경찰에서 물론 이게 등록 안 된 총이니까 우리가 관리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제가 경찰에 있을 때 불법 무기 자진 신고 기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뭐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뭐 한 달 정도 유지하고 했거든요. 이거를 좀 활성화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게 이 총 쏜 사람 말이에요. 70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그 정도 먹어가지고 이렇게 욱할 수가 있나요? 뭐 성격이 욱하면은 근데 나이 먹을수록 좀 성격 죽어 들어가는데. 일본의 고령화 사회 절반인데 일본에서도 나이가 많을수록 왠지 서운한 게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모욕하거나 자기를 괄시하거나 하다 보면은 더 욱하는 범죄가 생겨가지고 강력 범죄가 더 오히려 노령층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 되시는 분들에게 정말 말할 때 조심하셔야 되고 또 이 자존심 건드리는 말은 좀 삼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분은 살인죄죠. 한 분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잘못하면은 평생 그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이태원 살인 사건. 이태원 살인 사건. 그건 뭐 우리 너무 잘 아는 사건. 패터슨이 범인일까? 에드워드 리가 범인일까? 이 처음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미군 CID라고 있습니다. 범죄 수사부. 여기서 이제 수사를 했거든요. 비록 3일 동안. 그 사람들 수사관을 갖다가 법정에서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당시에 이 패터슨이 자기들은 범인이라고 했는데 그때 패터슨을 범인으로 지목한 증인 15명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만 에드워드 리라고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패터슨이라고 했다. 근데 에드워드 리라고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은 누구였냐면요. 패터슨 아니에요? 패터슨이었답니다. 그죠? 그 자기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한국 경찰에 송치를 할 때 패터슨이 범인이다. 이렇게 이제 지목을 해가지고 했다는 거고요. 거기 수사관 하나는 혹시나 패터슨이 자기를 죽일까봐 석방되는 자기를 죽일까봐 그 베개맡에 그 권총을 항상 넣어두고 잤다고 합니다. CID 수사관이?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이? 왜냐하면 패터슨이 그 당시에 깽단 소속이었다고 그래가지고요. 근데 그 여자친구, 그러니까 그때 정말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조종필 피해자, 조중필 씨의 여자친구도 증언을 했죠. 근데 그 뭐라 그러죠? 비공개 증언? 뭐 그런 거였다며요. 왜냐하면은요, 패터슨 얼굴을 본 채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 사람 무섭게 생겼어요. 그래서 비공개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법의관 처음에 그 에드워드 리를 기소했을 때 법의관 부검했던 시체를 부검했던 사람이 또 그 당시에 내가 부검을 했을 때 보면은 진범은 피가 많이 묻었을 것이다. 그러면 에드워드 리와 패터슨 중에 패터슨이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그 법의관도 역시 패터슨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경찰 계셨을 때 찌른 사람이 피 제일 많이 묻지 옆에 있는 사람이 묻을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왜 이렇게 됐나 결국에는 그 당시에 수사검사와 공판관여 검사가 이 제대로
수사를 잘못하고 공소유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패터슨 변호사 측은 당연히 에드워드 리가 범인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변호인이죠. 뭐. 예. 근데 뭐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뭐 새로운 게 있어요? 새로운 건 없고요. 이제 미국 법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재판이 끝났다. 거다. 끝나가지고 한국 대법원에서 이제 뭐 끝난 건데 끝난 사건을 다시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은 형사사법체계가 틀립니다. 그렇죠. 대륙법 체계와 그렇습니다. 그죠? 영미법 체계 다른데. 자, 재판 결과 그러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또 몰라요. 예, 재판은 해봐야 압니다. 이게요. 진짜 이 부모님들 제가 인터뷰 해봐서 아는데 진짜 이 부분은 요번에 명명백백하게 범인 잡고서 정말 법적인 단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 자, 우리 박 변호사님 매번 말씀하시는 우리나라 법 집행기관 이것만은 고쳐야 된다. 요번엔 뭘 고칠까요?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에서 제일 잘못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경찰에서 사건을 처리하고 나서 결과, 검찰도 사건을 처리하고 나서 결과, 법관도 판결문 내리고서 그 결과를 당사자한테 쉽게 설명을 안 해줍니다. 그냥 문서로 기소됐습니다. 불기소됐습니다. 뭐 유죄입니다. 무죄입니다. 원고 승소입니다. 그다음에 판결문이나 결정문도 너무 어렵게 씁니다. 자기들만의 언어로 씁니다. 맞아요. 외계 언어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복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결국에는 경찰과 검찰과 법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죠. 항상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판결문 쓰기 결정문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글 쓰는 훈련, 경찰관도 필요하고요. 검사도 필요하고 법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알려줘야 됩니다. 문서로만 하지 않고 당신이 왜 졌는가? 당신이 왜 이겼는가? 그리고 불복 방법은 뭐다? 차분하게 말로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사건이 많다고 그냥 알려주는 걸 갖다가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근데 그게 용어가 어려운 이유가 그게 일본식 표현도 있고 좀 그래서 그런 건가요? 법과대학에서부터 말을 어렵게 배웁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을 어렵게 쓰는 훈련만 하지 어려운 말을 쉽게 쓰는 훈련은 안 합니다. 대학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과대학 교수가 너무 어려운 말을 씁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사법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우리 학생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게 있잖아. 자신 없을 때 어렵게 강의한다. 내가 맨날 그러는데 물론 그래서 그런 거는 여기서는 절대로 아니겠지만 중요한 점은 쉬운 표현을 써야죠. 아니 모든 사람이 법은 알아야지 법이지 모르면 법이 아니에요. 사회적 약자들, 그러면 서민들을 위한 법 집행을 하려면 알 수 있는 공감 맞는 법 집행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사건 랭킹 지금까지 평택경찰서장 출신이시죠. 박상윤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부터 또 비가 온다고 하고 내일부터 엄청나게 추워진답니다. 이번 주에 잘하면 첫눈까지 온다고 하는데요. 첫눈 오실 때 여러분 어떤 계획 있으십니까?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